안녕하세요. 이노컨설팅 원팀 커넥트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후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드린 후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사례, 그 다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성적 굴욕감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곧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져 업무 능력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불안하다고 느껴 이는 곧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행위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경력상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환경이 악화되어 이는 곧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소송 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 손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과 유형.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의 주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키나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의 보호 의무는 존재하여 사업주는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 제3자로부터 근로자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의 대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모두를 포함합니다. 업무 관련성, 직장 내 또는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며 한 해뿐 아니라 회식, 출장, SNS, 메신저 등 온라인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것,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 수용 여부에 따라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기타 성희롱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호응,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손을 잡거나 팔짱을 강제로 끼는 행위, 술자리에서 옆에 앉도록 강요하거나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 춤을 추면서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행위. 위 행위 모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언어적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발언.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놀리거나 지적하는 행위. 위 행위 모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이메일, 채팅방 등으로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직장 내에 성적인 사진,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화면에 띄우는 행위. 고의로 성적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의미가 담긴 눈빛, 손짓, 몸짓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업무 문서, 메모 등의 성적인 그림을 그려 상대방이 보게 하는 행위. 신체 특정 부위를 지적하며 쳐다보는 행위. 위의 행위 모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기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는 유형입니다.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 예시로는 특정 복장을 성적인 이유로 강요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외모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 언급을 하는 행위,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하면서 성적 의미를 덧붙이는 행위, 성소수자 직원에게 성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치 의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 명문화. 이 5가지 사업주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대상자에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도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 이동, 재배치 조치 등을 취해줘야 됩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 그리고 사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주장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며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할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행위자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또한 사업주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충을 제기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 명문화. 사업주는 회사 방침에 따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 방침을 명문화해 둬야 됩니다. 해당 내용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과 신속한 권리 구제 방법, 또한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됩니다. 해당 처리 방침 명문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 금융기관 상무인 B씨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근로자 A를 직장 근처 다방으로 불러내어 승용차를 타고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소를 이동하여 식사, 음주, 대회 등으로 시간을 끈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퇴근 시간 이후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직장 내 우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 과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브루스 주기 등 성적인 언동을 한 사례입니다. 수습 직원 A는 회식 자리에서 과장 B가 브루스 추기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춤을 추게 되었고, 브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브루스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B가 수차례에 걸쳐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B가 수습 과정에 있는 A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브루스를 추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채용 권한이 있는 과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춤을 강요한 사안으로 이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많이 좋아해요. 막 불쾌할 것 같아. 아이고 회사 생활 편네. 프로젝트를 맡겼어. 쎄하다. 스킨십을 하는 거야. 나 갑자기 삭삭 불렀어. 어디 아파요?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많이 좋아해요.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아이고 회사 생활 편네. 프로젝트를 맡겼어. 쎄하다. 언 스킨십을 하는 거야. 오, 나 갑자기 탁상 불렀어. 어디 아파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똑똑.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근황 보니까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던데. 해외에 있다가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딱 왔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봤고 어제도 봤는데 잘 지냈죠, 물론. 사실 여기의 특성이 반말이에요. 아, 반말? 예. 근데 우리가 또 같은 87년생이니까 그래, 태연아. 오케이 하자. 승희야 좋지? 오케이. 반말 좋습니다.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 잠깐만. 짜잔. 이게 뭔 거 같아? 426, 1624. 최근 들어 늘어난 거니까 배달 음식 오. 이런 뭐 점포수. 아,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감이 안 잡혀? 응. 그럼 내가 좀 힌트를 줄게. 힌트는 고용노동부와 관련이 있어. 많이 뭐 고용을 했다. 오. 뭐 회사에 많이 취직을 했다. 근접하긴 했는데 응. 사실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야.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거 보이지? 성희롱 건수가 더 많아진 것 같진 않은데 보니까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다, 그치? 맞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만큼 점점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야. 회사 내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지만 다른 선택으로 결과가 갈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먼저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이번에 막 취직한 수습사원 남자 정훈 씨.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력직 여자 미영 씨야. 새로운 회사에 각각 들어가게 됐잖아. 이 두 사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일단 정훈 씨는 엄청 설렜을 것 같아. 우리도 왜 처음 취직했을 때 막 엄청 설렜잖아.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가니까 설렘 반? 아니면 좀 걱정 반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정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동안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그동안 취업이 안 돼서 부모님께 많이 죄송했었대. 아빠가 좀 많이 아프셔서 엄마 혼자 외벌이를 하고 계셨었거든. 어떤 회사라도 좋으니까 제발 돈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대. 그런데 드디어 A사에서 최종 합격 문자가 온 거야. 오, 잘됐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거지. 합격 통보 문자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 전화했을 것 같아. 엄마한테.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뭔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전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나도 합격 연락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좀 가족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정훈 씨도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수학이 너머에서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들 엄마가 많이 고마워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대.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 잘하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승장구해서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자. 나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도 취업이 돼서 내가 이제 뭔가 부모님 호응도 시켜드리고 아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다. 맞아. 근데 한편 미영 씨는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다고 했잖아. 왜 이직을 한 걸까? 돈이지 뭐. 새로운 그치. 도전. 언니 이직할 때 돈이었잖아. 나는 꿈이었어. 아 그래? 유리천장이라는 말 알지? 이전 회사는 사실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여서 승진이 어려웠대. 또 워라밸을 꿈도 못 꿀 만큼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에서 미영 씨는 이직을 결심하게 된 거야. 이직한 회사는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에서 평이 정말 좋게 난 회사였어. 오. 소통도 잘 되고 노력한 만큼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수평적인 회사라고.
미영 씨는 그 중에서도 직급으로 호칭을 부르지 않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지. 누구나 적극적으로 뭐 의견을 내도 되는 그런 회사 아닌가? 이런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거예요. 사실 누구나 꿈꾸는 회사거든. 그러면 막 회사 가고 싶고 막 회사 생활이 엄청 기대될 것 같아. 뭔가 나는 안심이 됐을 것 같아. 한편 정훈 씨가 다니게 된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 중소기업이지만 운동복 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로 특히 여성 운동복이 그렇게나 20, 3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대.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그렇다면 정훈 씨가 다니게 될 회사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이 여자 직원들이 훨씬 많았을 거고 그 중에 좀 유일한 남자 아니었을까? 뭐 정훈 씨는 합격했을 때 마냥 좋았는데 막상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아빠 병원비도 그렇고 또 엄마가 무엇보다 많이 기뻐하셨잖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출근을 한 거야. 사무실을 눈으로 다 스캔을 했는데 남자 직원이 아까 예인이가 말한 것처럼 거의 없었어. 근데 뭐 상관없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만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뭐 그렇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 회사에 흐르는 이 묘한 기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좀 많이 뻘쭘했대. 이 분위기 적응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주눅 들거나 아니면 주목받거나거든. 근데 정훈 씨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보다. 위축되는 스타일이었나. 그치. 더군다나 정훈 씨가 출근한 첫날 어떤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했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통에 뭐냐고 이제 묻질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종이였던 거야. 안 받았는데 그냥 사인을 하라고. 그렇지, 그냥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냥 쓱 하게 만 거지. 쎄하다. 이런 회사는 빨리 도망쳐야 돼. 우리 알잖아. 뭔가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회사는 아니야. 이거 뭔가 정훈 씨가 좀 과연 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뭐야? 벌써 무서운데? 바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한 거야. 우선 정훈 씨는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미영 씨는 야근을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됐어.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이 들거든. 아, 그치.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치? 나도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닭살이 돋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사무실 내 41.8%,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31.5%니까 그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알려줄게. 일단 먼저 정훈 씨부터. 그날은 정훈 씨를 환영해주는 회식 자리였대. 정훈 씨는 오랜만에 보는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도 미루고 급하게 잡힌 자기의 환영 회식에 가게 된 거지. 어쨌든 자기 환영회라고 하니까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된 거야. 평소 정훈 씨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좀 친밀한 여자친구와 있을 때에도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날은 자기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선배들에게 점수도 딸 겸 고기도 굽고 뭐 술도 따르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먼저 살갑게 노력을 했어.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부장이 이리 와 보라면서 손짓을 하는 거야. 쎄하다. 정훈 씨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정훈 씨의 팔을 여부장이 자기 가슴 쪽으로 좀 끌어당기면서 옆에 앉으라고 스킨십을 한 거야. 정훈 씨는 좀 당황하긴 했는데 최대한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팔을 빼면서 이제 옆자리에 앉았어. 여부장은 평소에도 정훈 씨를 굉장히 귀여워하면서 많이 챙겨줬단 말이야. 여부장 덕분에 더 빨리 적응한 것도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데도 내색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술이 한 잔, 두 잔 계속 들어가면 뭐 어떻게 돼? 너도 알잖아. 여부장의 추태도 갈수록 심해지고 만 거야. 우리 귀여운 막둥이 누나랑 뽀뽀할까? 이러면서 뭐 입술을 내미는가 하면은 누나라고 불러. 용돈 줄게. 이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정훈 씨 엉덩이 쪽에 있는 주머니에다 돈을 막 찔러 넣어주고. 엉덩이에? 그래. 그 이후로는 이건 내가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누나 집에 갈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이런 식의 농담까지 하면서 추태가 이어진 거지. 왜 그래 진짜? 근데 정훈 씨는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참으면 안 됐을 상황 같아 보이거든. 근데 이게 또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회식 자리이기도 하고 최대한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정은 씨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상대는 직장 상사인데다가 또 취한 취객이잖아.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였는 줄 알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구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이 광경이 재밌다는 듯 여부장님이랑 잘해봐. 돈 많잖아. 혹시 알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아이고 회사 생활 편네. 이렇게 놀리기까지 했어. 아, 그러면 그렇게 놀리는 것도 약간 성희롱의 일부 아닌가? 막 불쾌할 것 같아. 그냥 분위기 조성을 해서 오히려 거기서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는 거잖아. 그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 정은 씨는 성적 굴욕감이 들고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오늘은 술을 마셔서 도가 좀 지나쳤을 뿐이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일이 팀장과 팀원들 다 택시까지 태워서 집으로 보낸 거야. 정은 씨가 너무 착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막 불쾌하고. 그치. 나 같았으면 막 소름 끼쳐서 그냥 그 자리 막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 한편 미영 씨는 어떻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냐면 미영 씨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인재였어.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보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프로젝트를 맡겼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팀의 남자 선임인 김대리를 같이 붙여준 거지. 미영 씨는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 보통 야근 때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의 그날은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 아, 감기 기운이 있었던 미영 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약을 먹고 약 기운 때문인지 회사에서 이제 잠이 들었대. 근데 어디선가 좀 이상한 터치가 느껴지는 거야. 만진 건가? 더듬거나? 자다가 이 터치를 느꼈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깼겠지. 보니까 김대리가 옆에 서 있는 거야. 오, 나 갑자기 닭살 돋았어. 여기서 뭐 하세요? 잘하고 있나 걱정돼서 다시 왔어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서 미영 씨의 이마와 볼에 손을 가져다 댄 거야. 아, 이렇게 챙겨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나나 이렇게 돼본 만져본 거지. 거구나. 미영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면서 일어났어. 예, 괜찮아요.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대리가 제가 많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미영 씨를 껴안는 거야. 미영 씨는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 자기에게 했던 김대리의 행동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대. 서류를 줄 때도 좀 다른 쪽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꼭 기분 나쁘게 미영 씨의 손을 포개서 잡는다든지. 말로 하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붙었잖아요 하면서 가슴 쪽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준다든지. 아, 너무 싫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비원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김대리는 미영 씨를 놓아줬고 그리고 미영 씨는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대. 미영 씨도 너무 놀랐겠지 당연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시간을 차가운 도로에 그냥 앉아 있었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날은 정말 아무 정신도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막 잊고 싶은 기억일 것 같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훈 씨와 미영 씨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맞을까? 근데 성희롱은 맞는데 그거 하나가 걸려. 직장 내.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인데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여부장은 부장이잖아? 막둥이였고 확실히 그 지위를 이용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미영 씨는 그냥 팀원이었단 말이지. 그것도 도와주라고 했던 팀원?
이 관계는 아니지 않아? 상사가 부하에게, 동료가 동료에게, 부하가 상사에게 모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상하가 아니어도 동료가 동료에게도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미영 씨의 경우에는 김 대리가 업무를 지시하는 선임인 거잖아. 상사가 부하에게 혹은 동료가 동료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말은 야근 중이었던 미영 씨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정훈 씨는 회식 자리였잖아. 더군다나 회사도 아니었고 이게 그치, 정훈 씨한테 해당이 되는 걸까? 업무와 관련해서, 즉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근무 시간 이외에 일어난 경우에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는 게 맞아. 정훈 씨가 그 회사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 회식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즉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김 대리가 미영 씨를 껴안는 거는 이게 명백히 성희롱인 것 같아. 네. 근데 정훈 씨는 살짝 애매하다. 말로 하고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성희롱이 맞아? 이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의해 성적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건 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맞아. 이때 반드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성적 수치심이 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라는 게 CR도 안 먹힌다는 소리지. 근데 방금 말한 그 느낌이 있잖아. 아니면 내가 느끼는 수치심 이런 거? 이거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치. 주관적인 거고 느낌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은 사실 주관적일 수 있잖아.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 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면 성희롱이 맞다는 거지. 이거 무슨 사진이게? 이거 진짜 유명한 거 알지? 한국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출근을 해야 되는 K 직장인들의 굉장히 우픈 사진인데, 정훈 씨와 미영 씨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출근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어제 일이 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어제 악몽이 또 떠오를 것 같고, 너는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잖아. 근데 회사를 가야 되잖아. 근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아버지 뭐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을 것 같아. 정훈 씨도 너처럼 불편한 마음을 안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어. 근데 모두 그대로인 거야. 어제 일이 정말 혼자만이 느꼈던 꿈인가 싶었대. 회사 분위기도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고, 혼자만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회사랑 이질감이 느껴졌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내가 좀 예민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대. 근데 여부장을 볼 때마다 그때의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회식 이후로 사람들과 뭐 친해지고 분위기도 더 좋아진 거는 같은데 자기 혼자 뭔가 꽁에 있는 것 같아서 정훈 씨는 그래, 그냥 다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대. 그냥 넘긴 거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치. 그냥 참고 넘긴 거야. 근데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행위자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하게 장난치지 않을까? 맞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이후로 여부장의 교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또 시작됐어. 정훈 씨의 일기를 한번 읽어줄래? 8일 화요일. 여부장은 이후로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했다. 남자치고는 허벅지가 얇네. 나는 두꺼운데. 하면서 자신의 살이 드러나게끔 허벅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정훈 씨 꼬시는 건데 아깝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칠 때면 윙크를 하기도 했다.
16일 수요일. 모두 성희롱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여부장의 회사 실세라 여부장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팀 분위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내가 여부장의 비위를 잘 맞춰주길 은근히 바란다. 24일 목요일. 이제는 여부장의 목소리만 들려도 긴장이 된다.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자주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실수가 잦아졌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한심한 놈. 바보 같은 나를 믿어주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생겼다. 회사 가기 싫다. 아니 진짜 이 일기만으로도 회사 가기 싫고 저 같았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약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게 난 너무 속상한 것 같은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은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일어날 수가 있어. 동성 간의 성희롱은 어떤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남자 상사가 자신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해.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남자 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거지.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이거는 당연히 여자끼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해당 영상은 직장 내 성희롱을 주제를 사례화한 고용노동부의 영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적인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자리라 하더라도 직장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이상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 관련성 있는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언동이나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이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성희롱 소재로 희화화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이어가는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분위기를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는 직장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셨다면 당황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부담이나 불안감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일수록 혼자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시정 요구나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제도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를 인식하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그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및 대응 개관. 구제 방법.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해당하며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 접수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신고된 경우 가해자 분리, 징계 조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불이익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며 직장 내 신고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 징계, 해고 판정에 따른 원상해고,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을 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에 진정을 넣은 경우 회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련 법규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면 행위자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손해배상, 교육수강 등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 고발 단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주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및 대응 개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해결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피의자 중심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규범의 확립과 원칙적 해결이 우선됩니다. 규율의 목적은 피의자 개인의 권리 회복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규범과 문화의 확립 그리고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원칙적이고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의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일회적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를 확립해가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해결의 원칙 중 세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정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심의, 조치 의결,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며 이를 위해 담당자와 심의, 의결, 참여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권보호 및 기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이후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후속 조치 시 고려사항으로는 2차 피해 방지가 있습니다. 2차 피해란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의 일반적인 정의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책망 또는 양비론적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1차 피해 못지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사회적 또는 정신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를 2차 피해라 합니다. 2차 피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
후속 조치 시 고려사항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86건 2022년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입니다. 2018년 994건에 비하면 1.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인사실무 담당자들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유의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피해자다움, 즉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간과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비공식적인 절차. 성희롱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보충 상담을 먼저 시행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충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절차. 보충이 접수되면 보충 상담을 위한 날짜와 장소를 잡아 피해자와 보충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해당 상담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되며 비공식적인 처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신고인 대면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피신고인과 대면 상담 시 피신고인도 비공식적 처리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양쪽의 비공식적 처리 의사가 확인된 경우 보충상담원의 중재에 의한 당사자 간의 해결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시 사후 조치 방안을 확립해 두어 재발 방지하여야 됩니다. 비공식 절차는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수준이 높고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적으며 조직 내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및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관해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공식적으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충 접수를 통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신고인과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절차 진행에 대해 미리 안내하여 신고인이 대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신고인을 대면 상담을 하여 양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 처벌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며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피의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사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서 피해자 및 가해자를 비롯하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 및 피해자 요건 외에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의 구제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소송 및 유관기관의 진정 등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리플렛, 포스터, 매뉴얼과 같은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또 예방교육 동영상 등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예방교육 관련 전문 강사를 통해 각 사업장에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법률 및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여부나 대응 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근로복지넷이나 EAP에서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근로자에게 심리 교육, 검사, 상담, 사후 관리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동료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좋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준수하여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벼운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나는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순간 그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라는 공간은 서로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누구도 성별이나 관계, 분위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보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직과 개인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결국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오늘 교육을 계기로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노컨설팅 원팀커넥트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노컨설팅 또는 원팀커넥트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